세계 명작 동화 이솝 원작 자복음 역금 출판사 미래앤아이셰움 모기와 황소. 모기 한 마리가 앵앵거리며 쉴 곳을 찾고 있었어요. 외양간으로 들어간 모기는 굴굴 낮잠 자는 황소의 뿔 위에 내려앉았어요. 여기가 좋겠어. 아주 편한걸. 그때 황소가 슬며시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러자 모기가 까불대듯 말했어요. 그런다고 뿔에 앉은 제가 보이시겠어요? 제 무게 때문에 아저씨의 낮잠을 깨웠나 보군요. 어쩌나 다른 데로 날아갈까요? 그러자 황소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다. 난 내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 잠은 그냥 깬 거라고. 그 말을 들은 모기는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그래서 황소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뭐라고? 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날 무시하다니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모기는 뿔에서 내려와 황소의 엉덩이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러고는 엉덩이에서 다리로, 다리에서 얼굴로, 얼굴에서 다시 엉덩이로 날아다녔어요. 콕콕콕콕. 모기는 뾰족한 입으로 황소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따가워. 그만해. 황소는 깜짝 놀라 꼬리를 철썩거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소가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든 작은 모기는 그만 황소의 꼬리에 맞아 납작해지고 말았답니다. 개미와 번데기. 후두둑 후두두둑. 숲속에 밤새 비바람이 한바탕 몰아쳤어요. 나뭇가지는 툭툭 떨어지고 이파리들은 이리저리 흩날렸어요. 숲에 사는 곤충들은 모두 꼭꼭 숨어 있었지요. 아침이 되자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햇빛에 반짝였어요. 어젯밤엔 정말 굉장했어. 개미 한 마리가 땅속에서 쏙 기어 나왔어요. 이건 뭐지? 개미는 떨어진 나뭇가지에 붙은 번데기를 보았어요. 개미는 번데기가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넌 정말 이상하게 생겼구나. 다리도 없고 날개도 없잖아. 그러자 번데기가 수줍게 말했어요. 네, 지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지만 곧 개미님 같은 멋진 곤충이 될 거랍니다. 그 말을 들은 개미는 배를 잡고 웃었어요. 하하하하. 그렇게 웃긴 말은 처음 듣겠구나. 곤충이라면 나처럼 다리가 6개에다가 더듬이도 있어야지. 그래도 전 그만 됐어. 넌 그냥 못생긴 벌레일 뿐이야. 개미는 번데기를 흘깃거리더니 땅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아침엔 쨍쨍 햇빛이 비치더니 점심때가 지나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웬 비가 쏟아진담?
먹이를 구하러 나온 개미는 질척거리는 땅을 걸어가야 했어요. 어휴,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잖아. 개미는 투덜거리며 기다시피 걸어갔어요. 그때였어요. 하늘 위에서 누군가가 개미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개미님. 비가 와서 많이 힘드시지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개미는 머리를 들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았어요. 거기엔 아름다운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날고 있었어요. 넌 누구니? 처음 보는 나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날 아니? 그러자 나비가 대답했어요. 지난번에 개미님이 못생긴 벌레라고 놀렸던 그 번데기가 바로 저예요. 뭐라고? 개미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전 이제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는 나비랍니다. 개미님은 제가 부러우신가요? 나비는 개미에게 더욱 쏘아붙였어요. 그러고는 나풀나풀 어디론가 날아갔답니다. 피리 부는 늑대와 춤추는 어린 양. 양치기는 너른 풀밭에 양떼를 풀어놓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여기서만 풀을 먹어야 한다. 절대 혼자서 돌아다니면 안 돼. 양치기는 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매. 양들은 얌전하게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양떼 가운데에는 호기심 많은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어린 양은 언제나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 했지요. 언덕 너머로 한번 가보고 싶어.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어린 양은 언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살금살금 무리에서 빠져나왔어요. 난 넓은 세상을 볼 거야. 네. 아무도 모르는 멋진 세상을 볼 거야. 어린 양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언덕을 넘었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좀 더 멀리 가야겠는걸? 어린 양은 언덕 너머 멀리 숲을까지 내려가 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숲을 속에서 노란 눈을 번득이며 무언가가 튀어나왔어요. 그건 바로 사나운 늑대였어요. 어린 양을 본 늑대는 침을 질질 흘리며 입맛을 쩝쩝 다셨어요. 큰일 났네. 양치기 개도 없는데. 늑대는 점점 어린 양을 향해 다가왔어요. 어린 양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어. 어린 양은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저씨는 저를 잡아먹을 건가요? 흐흐흐, 어린 녀석이 제법 똑똑하군. 네, 알겠어요. 아저씨 마음대로 하세요. 어린 양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도 꿈이 있었답니다. 그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군요. 꿈이라니? 무슨 꿈인데? 늑대는 어린 양의 말에 점점 귀를 기울였어요. 제 꿈은 멋진 춤을 추는 양이 되는 거예요. 양들 가운데 가장 멋진 춤을 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젠 아무도 제 춤 솜씨를 보지 못하겠군요. 춤이라고? 그래, 얼마나 잘 추는지 내 앞에서 한번 춰보거라. 식사는 1시간 후에 해도 되니까. 그 말을 들은 어린 양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피리를 좀 불어주시겠어요? 저는 늘 이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거든요. 좋아, 그야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해서 늑대는 어린 양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피리릴리 피리릴리. 어린 양은 늑대의 피리 소리에 맞춰 사뿐사뿐 춤을 추었지요. 피리릴리 피리릴리. 경쾌한 피리 소리는 멀리 울려 퍼졌어요.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던 양치기의 귀에까지도요. 아, 이 소리는 내가 불어주던 피리 소리인데 어린 양이 안 보이네. 얘들아, 찾아보자. 양치기 개들도 피리 소리를 알아듣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늑대는 신이 나서 피리를 불었어요. 멍멍멍 멍멍. 달려오는 개들을 보고 늑대는 어린 양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내가 날 속였구나. 늑대는 피리를 툭 내던지고는 그대로 달아났어요. 휴, 이제 살았다. 어린 양은 그제서야 춤을 멈추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답니다. 당나귀와 귀뚜라미. 서늘한 어느 가을 밤이었어요. 귀뚤귀뚤 귀뚤귀뚤. 당나귀는 귀뚜라미의 노랫소리를 아주 좋아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만 있다면. 당나귀는 풀잎 위에 앉아 노래하던 귀뚜라미에게 물어보았어요. 귀뚜라미야, 넌 뭘 먹길래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귀뚜라미는 다소곳이 대답했어요. 전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만 먹는답니다. 오, 아침 이슬이라고? 그날부터 당나귀는 당근도 마른 풀도 먹지 않고 오직 귀뚜라미가 먹는 아침 이슬만 먹었어요. 나도 이제 곧 아름답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당나귀는 여전히 풀잎 위에 맺힌 아침 이슬로만 목을 축였어요. 당나귀는 결국 노래를 부르기는커녕 배가 고파 푹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생쥐와 족제비. 배고픈 생쥐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헛간 안으로 들어갔어요. 킁킁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생쥐는 두리번 살펴보다가 대나무로 짠 커다란 바구니를 찾았어요. 이 안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생쥐는 대나무 바구니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작은 구멍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생쥐는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바구니 안에는 통보리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냠냠 쩝쩝 맛있어. 생쥐는 통보리를 허겁지겁 먹고 또 먹었지요. 아, 배불러. 이제 슬슬 나가볼까? 배를 채운 생쥐는 들어왔던 것처럼 구멍을 통해 바구니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새 몸이 불룩해져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지요. 흑흑, 어쩌지? 고양이한테 들키면 큰일인데. 생쥐는 숨을 죽인 채 슬프게 흐느꼈어요. 마침 바구니 옆을 지나가던 족제비가 생쥐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얘 생쥐야, 그 안에서 뭐 하니? 통보리를 먹다가 그만 이 안에 갇혀버렸어요.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생쥐는 족제비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족제비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지. 그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란다. 그러면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겠니? 네, 아저씨. 생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려야 하다니. 여우와 포도.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향긋한 포도 냄새를 맡았어요. 여우의 머리 위에는 자줏빛 잘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얼마나 달콤한지 어디 맛 좀 볼까? 여우는 꼴깍 군침을 삼켰어요. 여우는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어보았어요. 하지만 포도송이까지 닿지 않았어요. 아이, 왜 이렇게 높이 달린 거야? 여우는 멀리서 달려왔다가 다시 한번 폴짝 뛰어보았어요. 그래도 포도송이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으라차차! 여우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뛰어보았어요. 역시 포도송이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그러자 여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저 포도는 아직 덜 익었군. 아마 맛도 시금시금 형편없을걸. 저런 신 포도는 안 먹는 게 낫지. 여우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길을 떠났답니다. 당나귀와 어리석은 말. 당나귀와 말을 함께 키우는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는 말을 무척이나 아껴서 시장 갈 때면 짐은 모두 당나귀 차지였어요. 당나귀는 아무 불평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몸이 점점 약해지더니 어느덧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날도 당나귀는 등에 짐을 잔뜩 싣고 길을 나섰어요. 이보게 내 짐 좀 나눠주면 안 되겠나? 당나귀의 부탁에 말이 흘낏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건 자네가 할 일이잖아. 내가 짐을 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당나귀는 시름시름 앓으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난 지금 온몸이 욱신욱신 아프다네. 시장에 가기도 전에 쓰러질지도 몰라. 그러니 자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싫어. 내게 짐을 싣고 안 싣고는 주인님 맘이야. 말은 냉정하게 당나귀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당나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땅바닥에 불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당나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더니 곧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서 일어나지 못해? 농부는 당나귀에게 다시 걸으라고 재촉했어요. 하지만 이미 당나귀는 숨을 거둔 뒤였지요. 말은 어쩔 줄 몰라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기만 했어요. 당나귀가 그만 죽고 말았구나. 말아. 이 짐은 이제 내가 싣고 가야겠다. 농부는 말 등 위에 당나귀가 지고 있던 커다란 짐 보따리를 옮겨 실었어요. 거기에다가 땅에 쓰러진 당나귀까지 덜썩 얹었지요. 난 정말 못된 말이었어. 진작에 당나귀를 도와줄걸. 이젠 당나귀 목까지 모두 내 차지가 됐네. 말은 결국 낑낑거리며 먼 길을 걸어가야 했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 염소 두 마리가 강 위에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마주쳤어요. 외나무 다리는 보기 너무 좁아서 두 마리가 함께 건널 수 없었어요. 야, 내가 먼저 왔으니 비켜. 난 벌써 반도 넘게 건너왔어. 그러니 내가 물러서. 두 마리 염소는 서로 자기가 먼저 건너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물러서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나야말로 절대로 물러설 수 없어. 두 염소는 결국 뿔까지 맞대고 싸움을 시작했어요. 내가 먼저 가야 돼. 무슨 소리? 내가 먼저 갈 거야. 두 염소는 가느다란 외나무 다리 위에서 이리 밀렸다가 저리 밀렸어요. 그러다 그만 두 마리 모두 깊은 강물에 붕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어퍼프 사람 살려줘. 어퍼프 살려줘. 염소 살려. 염소 살려. 염소 살려. 염소 살려. 두 마리 염소는 거센 물속을 허우적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비켜줄걸. 내가 먼저 양보했으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두 마리 염소는 서로 먼저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걸 후회했어요.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숫사슴의 뿔과 다리. 숲에서 뛰어놀던 숫사슴이 목이 말라 연못을 찾아왔어요. 숫사슴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뿔 좀 봐. 정말 멋지다니까. 하지만 내 다리는 정말 못 봐주겠어. 왜 이렇게 가늘기만 한 걸까? 그때 어디선가 사냥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사냥꾼이 가까이 왔구나. 어서 도망쳐야지. 숫사슴은 깊은 숲을 향해 서둘러 뛰어갔어요. 그러다 그만 사슴의 멋진 뿔이 튀어나온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런, 내 뿔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숫사슴은 가늘지만 튼튼한 다리로 힘껏 발버둥을 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뭇가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지요. 가는 다리 덕분에 숫사슴은 사냥꾼을 피해 멀리 도망갈 수 있었답니다. 사랑에 빠진 사자. 배고픈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불밭을 걷고 있었어요. 오늘은 뭔가 색다른 걸 먹고 싶어. 얼룩말도 사슴도 이젠 지겨워. 그러다가 사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사자가 맨 처음 찾아간 곳은 농부의 집이었어요. 저길 가면 뭔가 색다른 걸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사자의 눈에 띈 것은 마침 우물에서 물을 깃던 농부의 딸이었어요. 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저 아가씨와 결혼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자는 농부의 딸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사자다. 마침 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사자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어머나! 그 소리에 농부의 딸도 등 뒤에 서 있던 사자를 보았어요. 아가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전 지금 막 사랑에 빠졌답니다. 아가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사자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가씨는 대답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어요. 그러자 농부가 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 딸은 사자님이 무서워서 지금 당장은 결혼을 할 수 없답니다. 네? 제가 무서워서 결혼 못하겠다니요? 뭐가 그리 무서운 겁니까? 사자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다시 물었어요. 농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어요. 사자님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요. 그래요? 이빨과 발톱을 뽑고 오면 되나요? 네,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저도 기꺼이 제 딸을 사자님께 시집 보내야지요. 알겠습니다. 대신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사자는 어슬렁어슬렁 왔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그래, 사랑하는 아가씨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이까지 발톱과 이빨쯤이 없어도 돼. 집으로 돌아간 사자는 이빨도 쏙. 집으로 돌아간 사자는 이빨도 뽑고 발톱도 싹 뽑았어요. 아얀, 아얀. 이빨과 발톱이 하나씩 뽑힐 때마다 사자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참자, 참아. 사자는 아름다운 농부의 딸을 떠올리며 잘 참아냈어요. 마침내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이 몽땅 빠졌어요. 뾰족한 발톱도 몽땅 사라져 버렸지요. 이젠 됐다. 드디어 아가씨와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흐흐흐흐. 사자는 이빨이 몽땅 빠진 입을 오물거리며 실실 웃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사자는 정말로 농부의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장인어른, 제가 왔습니다. 사자는 왔습니다. 사자는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외쳤어요. 보세요. 이빨이 하나도 없죠? 사자는 입을 하하고 크게 벌렸어요. 발톱도 다 뽑아버렸고요. 이젠 저를 무서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답니다. 사자는 네 발도 쓱 내밀었어요. 그러자 농부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그렇구나. 이젠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정말로 이빨도 발톱도 다 뽑고 왔구나. 이 어리석은 사자야. 어서 썩 꺼지지 못해. 사자는 아가씨와 결혼은커녕 몽둥이로 실컷 얻어맞기만 했어요. 어이구, 아파라. 사자 살려. 결국 사자는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꽤 많은 여우, 개 2마리가 서로 길을 가다가 저 멀리 고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끙끙. 맛있는 냄새가 나네. 배고픈데 마침 잘 됐다. 내가 먹어야지. 마주오던 개 2마리는 고깃덩이를 향해 똑같이 달려들었어요. 잠깐, 이건 내 고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찾은 고기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왔어. 어서 내놓지 못해. 2마리의 개는 서로 고깃덩이를 차지하려고 으르렁거렸어요. 그때 이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여우가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얘들아, 여기서 왜 싸우는 거야? 여우가 부드럽게 물어보자 개들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내가 찾은 고기를 얘가 뺏으려고 하잖아. 아니야, 이 고기는 내가 먼저 찾았다고. 2마리의 개는 또다시 으르렁거리며 서로 사납게 노려보았어요. 얘들아, 잠깐!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여우는 나뭇가지와 이파리로 금세 저울을 만들었어요. 저울로 재서 똑같이 나누면 되지. 여우의 말은 개들은 기뻐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고기를 어서 저울에 달아봐. 그러고는 여우가 어떻게 고기를 나누는지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여우는 고깃덩이를 2토막으로 나눠 양쪽 저울에
각각 올려놓았어요. 저울이 오른쪽으로 기우뚱 기울었어요. 오른쪽 고기가 더 무겁구나. 똑같이 나누려면 조금 잘라야겠어. 여우는 오른쪽 고깃덩이를 한 입 먹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저울에 올려놓았지요. 이번에는 저울이 왼쪽으로 기우뚱 기울었어요. 이번에는 왼쪽을 좀 잘라내야겠어. 그러면서 여우는 또 왼쪽 고깃덩이를 한 입 먹었지요. 저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오른쪽이 더 무겁네. 이런, 이번엔 왼쪽이 더 무거워. 여우는 무게가 똑같지 않다면서 고기를 한 입 먹고 또다시 재봐야 한다면서 또 한 입 먹기를 계속했어요. 그럴 때마다 고깃덩이는 점점 더 작아졌지요. 그러다 마침내는 한 점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꼭 잘 먹었다. 얘들아, 고맙다. 여우는 드림을 길게 하고는 배를 통통 두드리며 가버렸어요. 아이고 내 고기. 이럴 줄 알았으면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나눠 먹을걸. 두 마리의 개는 발을 동동 구르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황소와 개구리. 개굴개굴 개굴개굴 개굴개굴. 연못가에서 놀던 아기 개구리가 헐레벌떡 엄마 개구리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엄마! 아기 개구리는 숨을 헉헉 몰아쉬며 엄마를 불렀어요. 왜 그러니 얘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네, 연못에서 놀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괴물이 나타났어요. 아기 개구리는 어찌나 놀랐는지 다리를 달달 떨며 말했어요. 괴물이라니? 차근차근 말해보렴. 엄마 개구리가 아기 개구리를 달래며 물었어요. 그 괴물은 머리에 뿔이 있었고요. 배가 엄청나게 컸어요. 배가 크다고? 호호호. 엄마 개구리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배가 큰 동물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커봤자 엄마 배보다는 작았겠지. 엄마 개구리가 배를 부풀리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 배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 개구리는 자신의 배가 얼마나 큰지 뽐내고 싶었어요. 어떠니? 이만큼 배가 컸니? 엄마 개구리는 후 숨을 들이키며 쑥쑥 배를 부풀렸어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래, 그럼 이건 어떠니? 엄마 개구리는 또다시 후 숨을 들이키고 배를 부풀렸어요. 그러자 배가 몸집보다도 훨씬 더 커졌어요. 하지만 아기 개구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엄청 더 컸다고요. 그 말에 엄마 개구리는 후 있는 힘껏 배를 부풀렸어요. 그러다가 그만 엄마 개구리의 배가 뻥 터지고 말았답니다. 왕이 된 원숭이. 숲에 사는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세상을 떠난 사자는
대신에 새로운 왕을 뽑기로 했거든요. 이제부터 우리 동물들을 잘 이끌고 지켜줄 왕을 뽑겠습니다.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누가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고릴라의 한마디에 먼저 고양이가 나섰어요. 저는 치타가 왕이 되면 좋겠어요. 치타는 아주 빠르니까요. 그 말에 치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네, 제가 빠르긴 합니다. 하지만 전 겁이 많아요. 그러니 동물들을 지킬 왕이 되기엔 많이 모자라지요. 전 힘센 코뿔소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뿔소도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전 힘만 세었지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걷다가도 나무에 부딪히곤 하지요. 저보다는 덩치가 큰 코끼리가 왕이 되면 어떨까요? 코끼리도 고개를 저었어요. 전 덩치가 큰 대신에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재빨리 도망치거나 숨는 데는 재주가 없어요. 동물들은 서로서로 왕이 되기엔 모자란다며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가만히 지켜보던 원숭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바로 사냥꾼입니다. 그럼 사냥꾼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지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과 꽤 닮지 않았습니까? 저는 손과 발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머리도 가장 좋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지켜줄 왕은 바로 저 원숭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동물들은 웅성웅성하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쳤어요. 좋습니다. 원숭이 왕이시여. 앞으로 우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원숭이는 동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자 원숭이는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늘 잘난 척을 하면서 제멋대로 굴기만 했지요. 아침이 되기 전에 맛있는 과일을 잔뜩 따오너라. 이리 와서 어깨 좀 주무르거라. 이 나무 그늘은 내 차지니 너희는 저리 비켜라. 어서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놓아라. 동물들은 점점 원숭이 왕을 못마땅해 했어요. 그 중에서도 여우는 원숭이 왕만 보면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왕 같으니라고. 어떻게 하면 쫓아버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우는 원숭이 앞에 나아가 살며시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 깊은 숲 속에 달콤한 과일들이 쌓인 곳을 찾아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나뭇잎으로 잘 숨겨두었으니 저와 함께 가시지요. 호,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구나. 어서 앞장서거라. 그 말을 들은 원숭이는 무척 기뻐하며 따라 나섰어요. 원숭이와 여우는 깊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원숭이는 가려져 있던 나뭇잎을 살살 걷어냈어요. 그러자 진짜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쌓여있지 않겠어요? 이야, 맛있겠다. 눈이 휘둥그레진 원숭이는 얼른 과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그만 사냥꾼이 쳐 놓은 덫에 잘캉 걸려들고 말았어요. 동물의 왕 살려. 원숭이 살려. 원숭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어리석은 원숭이야. 사냥꾼이 쳐놓은 덫도 눈치 못 챈 왕이 어떻게 우리를 지킨단 말이야? 여우가 고웃음을 치며 달아나 버렸어요.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 흐흐. 원숭이는 뒤늦게. 흐흐. 원숭이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